네, AI의 버블 논쟁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당면한 과제는 이제 FMC이죠. FMC의 흐름들, 이후의 시장 변화들, 전략들. 오늘 스페셜리스트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아유, FMC 놔두고 시장이 그냥 개점 휴업입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은데 이후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소위 이제 매파적 인하를 하느냐. 제롬 파월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뭐 오늘 밤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뭔 욕이 나올지 모르고 네. 예, 시장은 시장대로 배신감 느낄 테고. 그러면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25p 인하 말고 더 추가적인 보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네. 슬라이드를 봐야 제가 무슨 자, 지금 이제 시장은 저 이제 파란색이 가능성 높은 거, 확률 높은 거 아닙니까? 제일 위에가 12월 12일 오늘. 네. 이제 3.5, 3.75로 25p 추가 인하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후 한 3번 회의 넘어가고 내년 가서 6월에 한 번 더 내리고 10월에 한 번 더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프라이싱 중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죠. 자, 저게 이제 3, 6, 9, 12월 이번에는 이제 점도표도 나오고 경제 예상도 바뀌는데 저기다가 표시해 놓은 게 소위 말하는 중간값입니다. 지금 2025년에 3.5에서 3.75 오늘 이제 25p 내리면은 애초에 9월 달에 저 점도표를 제시했던 중간값을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건데 우리가 9월 달에 약간 찝찝했던 게 뭐냐 하면은 저거 내년의 중간값은 현재로서는 한 번 더 내리는 거죠. 그리고 후내년에 가서 한 번 더 내리는 정도.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3에서 3.25 밑으로는 잘 안 갈 것 같다 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초점을 보여주시면 저 롱거런 이른바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고 성장을 저해시키지도 않는 뭐 그런 정도의 개념. 저게 이제 3% 정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사실 저기서 3%라는 중립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인플레이션까지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저 지금 뭐 지금 레벨도 그렇게 긴축적이다. 뭐 제약적이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됩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그 다음 보면, 자, 지난 10월 달에 금리 내려주면서 직전 FMC에서 저 얘기했던 거, 12월 금리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했던 거. 그러면 충격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찝찝해 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소위 말해서 금리 내려주면서 당분간 금리 인하 없어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매파적 금리 인하였죠. 뭐 호기시컷 뭐 그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다 하는 건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자 여기서 좀 한번 보시죠. 네. 저기 오른쪽에 존 윌리엄스가 보이는데 자, 저 노란색 음영 처리한 것 중에 처음 쿵 내려왔던 게 10월 10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다 추가 관세 100% 때리겠다고 했던 거. 그 이후에 타코가 진행되면서 장 올라오다가 또 밀려요. 밀리는데 화살표가 빠졌구나. 저기서 한번 11월 6일 그 무렵에 저걸 다음부터는 제가 그림판으로 딱 해서 보내겠습니다. 네. 화살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저기서 보시면은 리사 쿡이 네. 하면서 이제 저게 쿵 한번 했던 게 11월 20일인가 그 무렵. 자, 그 다음날 또 했는데, 자, 넘겨주시죠. 넘겨주시면은 존 윌리엄스가 2번 역할을 했습니다. 2번 역할을 했는데, 자, 지금 월스트리트 기사는 11월 7일 기사인데, 그 전날 뭔 소리를 했는가 하면 22 뭐 회의 가가지고 자산 매입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 뭐 준비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저기 존 윌리엄스의 저 Asset Purchase Soon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결국 시장을 갖다가 들어 올렸는데 며칠 들어 올렸지만 그 위에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리사 쿡이 자산 고평가돼 있어. 그렇게 해서 밀렸을 때 그 다음날 했던 얘기가 가까운 시일 내에 연방기금리를
좀 더 조정할 수 있다 하니까 저 때부터 시장은 그러면 그렇죠. 12월은 무조건 네. 오른다 이랬단 말이죠. 확 박혔죠. 확 박혔죠. 네. 자, 그런 상황이 돼서 저는 여기서 결국 12월 금리 인하는 됐는데 내일 저걸 보고 싶습니다. 자산 매입 관련해서. 아마 점도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그거겠지만 저기서 9월 달에 제시했던 것보다 그러면 중간값이 그냥 애초에는 내년에 한 번이라도 더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여기서 동결할 것 때문에 시장은 충격을 받을 거지만 그거야 손대겠습니까만 혹시나 파월 의장 입에서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갖다가 다시 조금 키워나간다. 자산 매입을 한다. 뭐 짧은 거겠지만 국채 트레저리 빌 사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조금 안도할 것 같아요. 안도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은 조금 이렇게 한데 그다음 것까지 보고 네. FOMC 마무리하시죠. 저 양반 참 너무너무 연준 의장이 되고 싶은가 봐요. 캐비넷에. 네. 캐비넷에 네, 지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데 저기서 보면은 저 얘기는 저기서 한 건 아닙니다. 팍스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저 위에 결국 코셔스입니다. 하도 이제 파이낸스 타임스 같은 데서 채권 시장 종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캐비넷이 연준 의장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더라. 너무 그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트럼프 비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다가는 채권 시장은 안 좋아한다 했더니만 살짝 말을 바꿔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고 좋게 말하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자기한테 득이 되면 뭔 소리도 할 수 있고 통계치도 바꿀 수 있고 논문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그래 왔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뭐 그냥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팍스 자막 보세요. 트럼프 푸시's affordability agenda입니다. 요즘 미국의 뉴스나 저런 걸 시황을 보다 보면 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affordability. affordability. 왜 우리 affordable 단어 외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뭔가 수용할 만하다, 견딜 만하다. 네. 그러니까 affordability라는 용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즉 어떤 뭐 생활 수준 저걸 갖다가 맘 단위가 굉장히 선거에서 많이 썼어요. 뉴요커들한테. 새로운 뉴욕 시장. 여러분들 지금 살만 하십니까 이거예요. 견딜만 하십니까? 식비를 보나 주거비를 보나 대중교통비를 보나 이것 좀 우리가 어포더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거죠. 금리고 뭐고 간에 정책이고 정치고 간에 저걸 갖다가 요즘 이제 미국의 화두가 됐다 하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는데 그다음 보니까 그다음까지만 보시죠. 저 코셔슬리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빴던지 저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폴리티코에서 인터뷰했는 그건데 새 연준 의장이 즉각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나요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노 타임으로 예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케빈 헤셋 보고 이제 잘하라는 얘기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은 또 에어포스 원에서 그 얘기도 기사가 되더라고요. 한 두어 명 어커프로 보니까 한 두어 명 또 면접 본다 하는 얘기는 뭔 조심스럽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연준 의장 한 명 바꾼다고 그렇게 잘 되겠느냐 하는 거. 뭐 그러다 보니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은 캐비넷 아니 스콧 베센트가 지역 연방은행 총재는 그 지역에 한 3년은 살았어야 되는 사람으로 하자. 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 얼마 전에 했잖아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할 것 같으면 텍사스에서 적어도 3년은 살았던 사람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결국은 보니 연준 이사들 말고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가운데 요즘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맞서는 그런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년에 다 그 사람들도 임기가 만료돼서 좀 그거 교체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알아서 기어라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안 된다고 중간에 게임 룰을 바꾸고 이러면은 좀. 지금의 시대는 미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미국이 아니니까. 네. 어쨌거나 네. 금리에 대한 고민들과 논쟁들과 걱정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인하의 네. 속도 이런 네. 건데 그런데 실세 금리는 오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게 미국도 그렇고 그게 이제 일본도 시장의 그렇고. 고민이죠. 다들 연준 보고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 막상 시장의 금리, 시장 금리는 우리가 뭐 국채 수익률로 대변하겠는데 우선 독일부터 한번 보시죠. 저거 이틀 전에 난리가 한번 나버렸습니다. 저기 이사벨 슈나벨 저기가 이제 22 집행위원인데 네. 저쯤 되면 우리 소위 말해서
연준으로 치면 FRB 이사죠. FRB 위원이죠. 그 정도 실세인데 차기 22 총재로도 하마평이 계속 오르내리고 자기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뭔 얘기를 했는데요? 왼쪽에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은 22 실세가 이제 금리 인상 내년에 금리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22의 다음 행보를 금리 인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아주 편안하다. 그러한 시장의 기대에 해서 이제 22는 금리 인상을 저울질합니다. 2년물 한번 보세요. 독일도 2년물 보시면은 정책 금리를 갖다 제일 반영하는데 월간 보시면은 진짜 시간이 앞섭니다만 저 중간에 보세요. 마이너스 1.04. 우리 이런 시대 살았습니다. 예 박사님. 뭔 놈의 국채를 샀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1.04입니까? 네. 얼마나 22가 비싸게 사줬으면 그 비싸게 사준 그 가격으로 애초에 그 국채의 쿠폰 레이트로 이자 받아봐야 수익률이 마이너스 났던 그 시절까지 우리가 갔으니까 뭐 오죽하면 뭐 정책금리도 마이너스까지도 갔던 그러다가 저렇게 훌쩍 뛰었잖아요. 그다음에 일간 보시면은 이틀 전에 저 이사벨 이사의 발언에 독일 국채금리가 확 뛰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가는데 저기 뭐 2.16이면 아니 2.16이면 말이죠. 그다음 보고 그다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한번 보시죠.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게 이제 전 세계적인 거죠. 왼쪽은 일본입니다. 30년짜리 월간 차트예요. 오른쪽은 미국 30년이고 밑에는 우리 국고 10년짜리 우리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저기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30년 지금 일본 JGB가 얼마입니까? 저게 지금 3.39%예요. 3%라고 막 쳐도 저게 1% 미만도 한참 머물렀잖아요. 0.2, 0.3.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0.5만 쳐도 이자 비용이 6배가 넘어갑니다. 졸지에. 저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저거야 시장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죄다 돈 풀어제끼겠다니. 닭가이치 돈 푼다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그런 성향이죠. 우리나라도 내년에 돈 엄청나게 풀어제끼고 그 돈 뭐 결국 뭐 추경하면서 또 국채 막 찍어낼 거고. 이게 뻔하니까 저금리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플레가 또 꿈틀거릴 것이니까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채권 무지막지하게 발행해낼 거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 과연 우리가 연준 금리 인상 인하한다면 그것만 갖고 과연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마냥 그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자산 매입이 중요한 겁니다. 뭐 그나저나 돈 풀자 또 돈 풀겠다 한다면은 할 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저 와중에 다음 주에 금리 안 올리고 100일 수 있을런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비어져 있죠? 네, 다음 주죠. 그러게요. 이제 연준의 결정들을 보고 나서 좀 덜컹거림은 있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그거를 어쨌든 정말 뭐 금리를 안 내리지 않는 이상 딛고 예. 이제 가면서 연말 랠리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타랠리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니까 분위기가 아닌데요. 뭐 그러니까 그냥 지는 저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들고 있는 주식 팔자니 아쉽고 네. 왠지 더 갈 것 같고 그렇죠. 괜히 네. 금년만큼의 그런 속도로 가지 않겠지만 내년도 계속 갈 것 같고 예. 지금 대안을 보니 돈이 돈 같지 않은 세상에 뭐라도 들고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또 살라니까 약간 좀 후달거리는 거죠. 그게 차트로 극명히 드러납니다. 네. S&P 500 한번 보시죠. 저 위클리인데 딱 채널 상단에 왔지 않습니까? 채널 상단에 왔고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저기 약간 끝에서 두 번째 음영 처리한 거예요. 더블탑이죠. 지금도 채널 상단에 왔는데 약간 더블탑이죠. 밑에 MACD RSI 보니까 분명 과매수예요. 야, 여기서 바로 사? 근데 멀리 가려면 좀 쉬어갈 필요도 있겠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한 5%만 빠져도 11월 달에 5%, 6%만 빠지는 늘 있을 만한 조정인데도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만큼 이렇게 하락을 갖다가 못 견디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 코스피도 금방 한번 보시죠. 코스피도 보죠. 예, 지수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딱 저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올 한 해 오른 걸로 올 한 해 미친 듯이 오름으로써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에 우리가 좀 뒤처졌던 것 같다가 금년에 이 세계 1등을 하는 이 코스피 상승으로 이제 어깨 높이 맞췄습니다. 지수
몇 배 올랐는지가 이제 맞아졌어요. 코로나 저점 이후로 따지면은.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저기 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팔기는 뭐하고 사기도 약간 후달거리지만 결국 결론은 과연 내년에도 금년 같은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뭐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나 이제 상승세는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환율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겁니까? 정말 유념머리예요. 네. 네. 8달러가 그렇게 없나 보죠. 네. 나갈 달러는 많고. 그러게요. 네. 네. 그 와중에 뭐 1,470원에서 현재까지는 뭐 컨트롤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냥 이것도 한 일주일만 더 말미를 주시죠. 네. 마지막 차트 보시면은 저겁니다. 지금 이평선 가운데 쫙 모였잖아요. 이평선 끝부분 보시면 달러 네, 인덱스가. 예. 그래서 밑으로는 98.5, 위로는 99.5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100인데. 그래서 다음 주 BOJ까지 보고 나서 여기서 바닥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내년에는 달러 약세일 거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갈라는지 뭐 그걸 한번 보시죠. 금년 들어서 달러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 나오다가 반등도 막히는데 지금 저걸 갖다가 뭐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럴 거야. 그거는 뭐 수학 공식처럼 가는 게 세상이 아니고 시장이 아니니까 그냥 BOJ까지 보고 나서 위로 가면은 달러 강, 밑으로 가면은 달러 약. 거기에 우리도 달러 온도 조금 반응하는 정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 이진우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알게 될 FMC 상황과 함께 미리 좀 예측을 해봤고요. 이후에 경로들, 환율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